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를 갈 때 집을 사고 팔 때 일시적 이주택을 이용해서 이제 비과세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은 이제 꽤 많이 공부도 하시고 이제 알고들 계실 텐데요. 근데 그 중에 주택 하나 대신에 만약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들어가 버리면 엄청 헷갈려 하시고 좀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도 이런 걸 잘 안 다뤄보셨다면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이번에 한번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들어간 경우에 어떻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로 1주택 1입주권일 때 비과세 받는 법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만약 입주권을 하나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입주권을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약간 정리를 하신 다음에 매수 계획이나 매도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비과세 받는데 훨씬 더 안전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기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주택을 먼저 갖고 있다가 입주권을 사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 입주권을 갖고 있다가 주택을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먼저 주택을 갖고 있다가 입주권을 사서 그 다음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받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이거는 이제 쉬워요. 보통의 일시적 2주택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보통의 일시적 2주택에서 주택 하나를 입주권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똑같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1번,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것. 주택 마찬가지잖아요. 주택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만약에 주택이라면 조정지역은 2년, 비조정지역은 3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조합원 입주권이라면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무조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입주권이 주택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렇게 이제 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전주택은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요건이고요.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주택을 갖고 있다가 1년이 경과한 후 입주권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한 일시적 2주택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3년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건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어떻게 복잡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것. 요게 이제 올해 2월 15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전에는 요 규정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2월 15일 날 개정이 돼서 그때 이후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적어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재건축 주택이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면 그 바뀐 주택에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의 취득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조합원 입주권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간 조건이다 해서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줘야 됩니다. 신규 주택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종전주택은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이든지 아니면 최대한 늦더라도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전주택은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놨어야 되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야 더 쉽겠죠. 주택을 갖고 있다가 1년이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3년 내에 바로 팔았어도 되고 종전주택을 3년 내에 못 팔았다면 언제가 되든 주택이 완공된 다음에 그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을 팔면 됩니다. 그 대신 이 새 주택에 온 가족이 2년 이내 이사를 들어가야 되고 적어도 1년 이상은 이 집에서 거주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종전주택 양도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입주권을 산 다음에 3년은 그냥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언제 주택이 완공됐는지 요 기간도 또 그냥 넘어갔고요. 주택이 완공된 다음에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되니까 최소한 5년은 보장이 되는 거죠.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니까 제일 길게 종전주택 양도 기간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먼저 입주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주택을 사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냥 입주권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 대체주택을 파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 중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조건은 원조합원의 입주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원조합원의 입주권이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할 현재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주택을 갖고 있다가 이미 비과세 요건을 뭐 2년 보유, 2년 거주이든 아니면 거주는 없이 2년 보유이든 하여튼 간에 내가 있는 지역의 비과세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그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일식 2주택과 똑같죠. 그리고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에 요 1주택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 일식 2주택처럼 입주권과 주택 이렇게 두 가지만 갖고 있을 경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일식 2주택과 비슷한 경우죠. 그런데 입주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 대체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살다가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가장 복잡한 경우가 되겠어요. 이것도 원조합원에게만 해당됩니다.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산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원조합원일 것.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만 갖고 있었을 것, 아니면 무주택이었을 것,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샀잖아요. 내가 이제 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철거가 되고 살 데가 없어서 대체주택을 샀단 말이에요.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그 주택에서 적어도 1년 이상은 거주를 했을 것. 그리고 이 4번, 5번은 아까 그 3년 이후에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그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완공된 신축주택으로 적어도 2년 이내에 온 가족이 이사 들어가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줘야 됩니다. 제일 복잡한 경우긴 합니다. 대체주택을 샀다가 대체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요런 조건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1주택 1입주권일 때 비과세 받는 법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입주권을 가진 경우, 또 먼저 주택을 가진 경우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하시면 복잡하고요.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내 경우에 해당되는 것만 자세하게 보시고 그 부분에 맞춰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죠? 내 경우만 알면 되니까. 예.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실 텐데 오늘 이 내용이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나머지 경우 분양권이 들어갔을 때 또 비과세 받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번에 정리를 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